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317일차. 오늘도 우리 아들 인라인 스포츠 학원 보내놓고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아서 바로 안산으로 왔습니다. 안산 오전에 온 곳은 처음인데 사람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황토벌 쪽으로 좀 갔다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다행히 황토벌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새끼발가락 지금 퍼렇게 멍든 거 보이시죠? 완전히 그냥 퍼렇게 멍들었는데 어제 우리 강아지랑 안산 중자락에서 맨발 걷기 했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중간에 아이고 아파 그렇게 제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던 상황이 있었는데 돌뿌리를 걷어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행인 것은 새끼발가락이고 그 다음에 골절상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골절이 되면 파랗게 되는 게 아니라 파랗게 되면서 부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상태는 파랗게 돼서 붓진 않고 이제 붓기는 많이 빠졌습니다. 붓기가 어제 제가 냉찜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붓기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어찌나 다행인 건지. 진짜 천만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도 어제처럼 이제 이 비닐하우스 황토길에서 이제 저쪽에서만 걸으셔야 하는 사람들은 저기서만 걸으시지만 저같이 멀쩡한 아직은 이 산을 등반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산 한 바퀴 중자락을 한 바퀴 쭉 도는 것도 상당히 큰 운동이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맨발로 어제 루트의 반대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아침에 등산객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많다. 그 메타색 타이어 보지 말고 그냥 가? 이게 왜 메타색 타이어가 보이는데? 이 산길 맨발 걷기는 진짜 돌뿌리하고 나무뿌리를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저 어제 이제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퍼렇게 멍드니까 지난번에 약지발가락 골절난 지난번에 이쪽이 골절났고 지금은 이제 이쪽이 타박상 입은 건데 불현듯 그때의 악몽이 싹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어제는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맨발 걷기를 오다 보니까 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맨발 걷기 하면서 강아지도 돌보면서 또 영상까지 찍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걸을 때 이런 돌부리 있죠. 이런 돌부리는 최대한 피해서 발을 뗄 때도 높이 떼야지만 걸을 때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부주의를 제가 했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타박상으로만 멈춰서 강아지를 산에 데려오지 않을 걸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이슈가 있었어요. 이건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이슈가 좀 황당해서 이게 나이 드시면 이제 노욕이 생기고 그래서 괴팍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맨발 걷기를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생활체육 하듯이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동기부여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제작해서 올리잖아요. 이제 몇몇 분들께서 지지도 해주시고 관심도 이렇게 가져주셔서 그냥 그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그냥 저는 재밌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황토볼 조금 전에 제가 황토볼 한 바퀴 돌았는데 그 황토볼 지하 머신이 이제 좋아서 이 안산 중자락을 다 돌고 이제 우리 반려견하고 황토볼을 갔죠. 근데 이제 반려견은 포메라니안이라는 성격 별로 좋지 않은 오로지 주인한테만 충성하는 그런 반려견이긴 해요. 그래서 그 황토볼 입구 옆에 벤치에 우리 반려견을 살짝 묶어 놓고 저는 저대로 이제 거기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데, 그때 그 뉴질랜드에서 오셨던 인터뷰 하셨던 이제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안부도 여쭙길래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저의 근황도 전하면서 이제 맨발 걷기를 하다가 이제 강아지가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귀엽고 그 우리 집 반려견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귀엽고 털이 복실복실하고 하니까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얘는 성격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나한테 관심 꺼!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특히 낯선 공간에서는 더더욱 경계가 심한데, 제가 그렇게 황토볼 걷기를 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 반려견한테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말도 걸으려 하고 만져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황토볼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지 마셔라 하기는 좀 죄송스러워서 못생긴 사람들한테는 으르렁대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뭔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막 엄청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반려견을 자꾸 이제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할머니는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좀 짜증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만지지 마세요 하고 하기 좀 그래서
그냥 이제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가 어떤 강아지가 못생긴 사람한테 짖고 잘생긴 사람한테 안 짖고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우스개 소리를,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상황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그냥 우스개 소리로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그 황토볼 돌면서 막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더 대꾸할 가치, 왜냐면 그분은 공간 감각이 너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황토볼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우리 강아지 데리고 딱 나가려고 인사하고 나가려는데 그분이 저 안 들리게, 하지만 저는 기자 생활만 20년 넘게 했잖아요. 뒤통수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딱 나서서 제가 황토길로 딱 가려고 이제 황토길 앞에 들어서니까 그분이 저한테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하네. 사실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아니 만지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우스갯말로 그렇게 한 겁니다. 누가 어떤 개가 이쁜 사람한테는 안 짖고 못생긴 사람한테는 짖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제가 딱 자리를 뜨자마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 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명예훼손죄와 그러니까 3인 이상 모여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도 성립이 되고 모욕죄도 성립이 됩니다. 이거를 그냥 고발하면 돼요. 저도 내일 모레 나이 50에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저는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말들을 전달한 것도 아니고 괜히 저한테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들리니까 오해는 풀어야겠다 싶어서 다시 뒤로 확 돌아서 황토불러 갔죠. 그래가지고 할머니, 약간 큰 소리로,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셨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하고 좀 세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저도 기분이 나빠서 뒤로 확 돌아서 그냥 왔는데 어제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 하면서 이제 주로 어르신들을 제가 주로 만나는데 어제 그런 분은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1년 가까이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상스럽게 말하는 사람? 저는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한 거를 그게 싸가지 없이 말을 하네 라고 제가 욕을 들을 정도의 그 말이었나 한번 되짚어 봤는데 전혀, 그리고 제가 어떤 감정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웃으면서 저 못생긴 사람한테는 짖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그렇게, 그래서 저분이 살아온 배경이 참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저 나이 드시도록 저렇게 언사를 하는 거를 보면 대충 알겠다. 그리고 제가 딱 떠나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한테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니까 저는 의외로 이제 제가 동안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누가 제 얼굴을 보고 내년에 50 된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중학생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렇게 하면 믿겠습니까? 이게 사회생활 할 때도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가 당했다라는 표현을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어려 보이다 보니까 무시를 하고
그런데 실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너는 말만 안 하면 참 그 성격 좋아 보이는데 라는 얘기를 듣는데, 하도 이제 저를 그 나이 조금 더 드셨다는 분들이 하대하고, 나중에 보면 몇 살 차이도 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어제는 그런 상뇨까지 제가 들으니까 와, 순간 욱 올라와서 다시 찾아가서 이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그분들 옆에 있는 데서 명예회복을 해야 되나? 물론 제가 그렇게까지 옛날에 저의 성정 같았으면 그분 어제 저한테 혼났습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고 어쩌고 한다 해도 그 대놓고 본인한테 상관없는 일을 대놓고 저한테 욕짓거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못 참죠. 그랬다가 이제 그걸 한번 되짚어 봤어요. 한편으로는 그 할머니 귀엽다. 그래, 그 맨발 걷기 하면서 이런 소일거리도 있어야지 재미가 있지 않겠나. 한편으로 저는 먹잇감이 됐고 우리 반려견 때문에 좀 기분은 그 당시에는 언짢았지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할머니 참 귀여우신 분이시다 라고 이제 그냥 생각하고 맙니다. 어쨌든 어제는 그 우리 반려견 때문에 약간의 에피소드들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그 무례하게 할머니가 저한테 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제가 그 마음에 담아두진 않고, 현재 저는 다행스럽게 이렇게 발가락이 타박상으로만 끝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새끼 발가락이 끊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와, 저 아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어제 황토벌에서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산길이라서 험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이 돼서 안산에 오늘은 가지 말아야 되지, 가지 말까 하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노고산은 더더욱 가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노고산을 거의 제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중간 그 이후부터 계속 노고산을 다녔잖아요. 슬픈 기억도 있고 기쁜 기억도 있고, 근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저를 힐링하면 그 힐링 하면서 제가 뱉어내는 그런 쓰레기들은, 그런 감정 쓰레기들은 다 노고산에 있을 거잖아요. 그게 다시 생각나는 게 싫어요. 그리고 거기에 늘 같이 맨발 걷기를 했던 분들을 다시 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겨레 선배, 저희 같은 동에 사는 그 한겨레 신문 편집기자 선배, 그 선배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안 좋은 거라기보다는, 아무튼 노고산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 지인 2분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고산을 가면 만감이 교차하지만 어떤 좋은 기억으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더욱 노고산 집 바로 옆에 있는 맨발 걷기 명산이지만 그걸 깊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인라인 수업 보내다 주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노고산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한 10분만 운전하고 오면 안산이 코앞이니까 그럼 안산으로 가자 하고 그냥 쏜살같이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또 이런 메타세콰이어 이
나무들도 볼 수가 있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등산객이셨는데 겨울에 메타세콰이어 나무 뭐 볼품 있겠어?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볼품이 있어요. 이렇게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으니까 이런 광경을 사실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여기까지 오시기 싫었다는 거예요. 싫은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건데, 그래도 볼품이 없긴 하지만 보고 있으면 이 쭉쭉 뻗은 나무 이 끝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힐링되고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겨울 메타세콰이어 이 나무 볼품 없는 건 아니고 볼품은 있다. 그렇게 다시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저희 와이프하고 우리 큰딸은 오늘 아침에 우리 장인어른 순천에 지금 광양에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오늘 장인어른 찾아뵈러 갔습니다. 엊그제 영상통화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몸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진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번 주에 한번 빨리 내려가 보라고, 다다음 주에 설날이 있지만 그래도 내려가서 얼굴 뵙고 좀 또 손녀까지 큰 장손녀죠. 우리 손녀까지 가서 우리 아버님한테 힘이 좀 돼주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KTX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들하고 둘이 생 육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아들 오면 아들은 저랑 한시도 떨어져 있는 걸 못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 아들한테 아들 집에 잠깐 있어, 아빠 분리수거 좀 할게, 못 해요. 분리불안이 있는 건 아닌데 한번 옛날에 분리수거를 했다가 집에 다시 들어가니까는 막 얘가 엉엉 울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애기니까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들 그 인라인 타러 간 시간, 이 시간에 맨발 걷기를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서 오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이따 11시 20분에 제가 픽업을 하거든요. 다행히 지금 제가 맨발 걷기를 9시 50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0시 50분, 그러니까 이 안산 중자락을 한 바퀴 돌면 딱 그 정도 시간 나오는데 그거 끝나고 이제 픽업하러 가도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오전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육아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이슈도 오늘 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 구속 여부를 두고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제가 그 관련 기사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맨발 걷고 육아하고 일하고 반대인데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낼 생각입니다. 제 지금 눈 빨간 거, 어제도 눈 빨간 상태에서 어제도 신년에 비슷한 우리 후배들하고 저녁에 막걸리랑 와인 먹었는데 그래서 아직 이 충혈된 게
바로 낫지 않나 봐요. 근데 다음 주도 술 약속이 3일이나 있어요. 강행군이긴 한데 맨발 걷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눈이 충혈이 됐지 뭐 딱히 시야가 안 보인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충혈만 되어 있는 상태여서 안과 가보니까 충혈만 됐다, 좀 푹 쉬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쉴 수가 있어야 말이죠. 설 전이라서 일을 빡시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맨발 걷기 이렇게 하면서 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 시야, 눈에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토요일 저는 오전에 했습니다만 오늘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아요. 지금 현재 영하 2도인데 오전이니까 영하 2도인 거예요. 이제 정오가 되고 오후로 넘어가면 분명 영상의 기온으로 맨발 걷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바람도 별로 안 불어요. 그래서 집 앞에 공원이나 맨발도로 한번 싸복싸복 걸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